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작년 국회 입법조사처 수치에 따르면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7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사회가 됐다라는 신호로도 들리는데요. 혹시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인 의미로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문화 가정이라 부르고요. 글로벌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제는 여러 문화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일이 흔해졌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정들이 저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설계하고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다문화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직업이라서 저도 오늘 방송하기 전부터 좀 많이 설레었었습니다. 자, 오늘 신직업 다문화 코디네이터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실 장준 선생님 오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옆에는 덕성여대 동문과 조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직업의 발견 공식 질문입니다. 선생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장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코디네이터라는 말 자체가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저 역시도 다문화 교육을 맡아서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주로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희가 학교를 보내는 공교육 진입을 도와주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예비학교나 다문화 중점학교 그런 연구학교들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2012년 네. 당시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였고요. 현재 네. 교육부에서 다문화 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네.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학교 밖에 있는 공교육에 진입하지 않은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들을 학교로 이렇게 옮겨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안내자입니다. 네. 일단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문의가 가는 거죠? 네,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 입학을 왔을 때 저희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연락도 오고요. 반면으로 진짜 말 그대로 출입을 했을 때 처음 네. 출입국을 했을 때 이제 막막하다 보니까 네. 그냥 무작정 교육청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적극적이신 네. 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거니까. 일할 때 그러면은 좀 가장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일을 하세요? 아무래도 아이에 맞는 학급을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좀 목적이다 보니까 네. 나이도 일단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나이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또는 고등학교급에 가야 되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먼저 하고 이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예비학교나 아니면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나 이런 곳까지도 폭넓게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어떻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다문화 예비학교는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들이 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네. 먼저 배울 수 있는 디딤돌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에 6개월 정도를 먼저 교육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학생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1년에 6개월 정도의 연장을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6개월 정도 됐고 이제 시기도 맞아서 입학 시기랑 맞다 그러면은 이제 입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예비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시나요? 아니면 일단 예비학교 갔으면 일단 예비학교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보시고 이제 상업학교, 다른 학교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비학교가 이제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비학교라는 것은
일련의 그 정식 학교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적을 만들게 되고요. 그 학적을 당연히 유지하면서 6개월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따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뭐 방과 후 교육 과정이나 네. 다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네. 계속 유지해서 이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이 학교 내에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 되는군요. 아, 선생님 지금 중도 입국 자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확히 그걸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나요? 네, 그 다문화 학생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네. 국내 출생과 중도 입국, 그 다음에 외국인 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내 출생 가정이라고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한국 분이시고, 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외국인이신데, 네.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네. 자란 아이들을 국내 출생 자녀, 그리고 그런 국제 결혼 가정인데 네. 아이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다가 그 중간에 가정 환경이 바뀌면서 그렇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경우를 네. 중도 입국 자녀라고 예. 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세 번째가 가정은 외국인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많은데요. 네.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예. 아이들도 같이 유입이 됐을 경우를 예. 외국인 가정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하시고 있는 다문화 코디네이터에서 중점적으로 갖는 건 말씀하신 대로 중도 입국 자녀분들을 좀 더 특화해서 케어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중도 입국만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까 그 그렇죠.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주고 네네.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좀 더 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면, 중도 입국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처음 오다 보니까 한국말도 안 되고요,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요. 부모님도 겁이 나시잖아요. 네, 겁이 예. 나셔서.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이나 아니면은 그 유엔 아동 권리 헌장에 의하면 학교를 가는 것, 특히 학령기 아동이 학교를 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저희들이 지금 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어떤 이중적인 잣대들 뭐 기타 등등 해서 좀 갑갑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는 학생들, 그 이제 다문화 가정에 이제 그 어린 학생들, 일단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 문제가 좀 쉽게 극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통 한국어를 습득하려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는 체계적으로 한국어 강사나 일단은 다문화 언어 강사들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의지가 조금만 있다고 하면 크게 한국어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조금 차츰 더 얘기는 나눠보고요. 조 선생님, 유학하시고 그러셔서 물론 그때 아이가 어떻게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네, 없으셨나요? 있었죠. 아, 예, 네, 아이고 어린. 그러니까 뭐 차츰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그 다문화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라는 거 이제 보시고 그때 어떤 느끼셨던 어떤 단순한 어떤 단상, 뭐 생각 이런 건 어떤 게 드셨어요? 이 직업 보시면서? 좀 필요한 직업이죠. 그리고 사실 전 뭐 그 코디네이터가 있었다는 사실은 뭐 있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 일이고, 사실 우리 그 대학에서도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뭐 어떤 특수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뭔가 하면 그 조율해주는 그런 뭐 분이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얘기 좀 들어보면 아주 괜찮은, 그리고 또 코디네이터 꼭 필요한 일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 다문화 학생들이 실시한 말하기 대회 영상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요. 아무래도 좀 보시면 저희도 좀 이해도 좀 가고, 어떤 일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기 대회도 하는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좀 느낄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화면 보시면서 저희랑 좀 얘기 좀 같이 해주시죠. 예. 작년 전국대회 때 영상인데요.
그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중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대회고요. 이제 작년에 제 3회, 올해는 이제 4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표정들이 일단 밝아 보여서 좀 좋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놀랐을 텐데. 보통 몇 명 정도 참가하나요? 그 시도교육청마다 오다 보니까요. 한 20명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좀 이렇게 예선도 하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시도교육청별로 다 예, 대회를 열어놓고 거기서 잘하는 아이들만 네, 또 올라오는 대회. 심사 채점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尽情的去享受，再完成我人生拼图时的那份喜悦和欢乐。谢谢大家。 시간 발표 시간 정도는 뭐 어떻게 됩니까? 초등은 한국말 3분, 그다음에 모국어 3분이고요. 예, 중등은 한국말 2분, 모국어 2분, 그런 질문 시간이 각 1분씩 되겠습니다. 질문이면 누가 질문하나요? 거의 심사위원들께서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정말로 그거는 뭐 예정돼 있는 질문이 아니고 네. 바로바로 해야 되는 질문. 그리고 그럼 얘기하는 주제는 뭐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작년에는 이제 자유주제였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자기의 꿈이라든지 그런 하고 싶은 다문화로서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제가 선정이 네, 돼서 네, 그 네, 안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달이 필요에 희망합니다. 这一点大家和我一样都是深信不疑的.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嬉しい時や辛い時もお互いに力になる近所の人たちがみんな家族のような温かい姿に 이름도 벌써 이제 곽연희 이 친구는 엘흐메라는 이름으로 아직은 예 이름 계속 이렇게 있고요. Heritageがするようなイントロの実績적으로 서답수 생수업대와 소스 아티스트의 어떤 식이나 이게 어떻게 찾아서 보통 따뜻한 글루와인을 마시고 전 카르센이랑 회전목마를 타고 거의 우리나라 플랫을 저녁을 먹습니다. 발표를 하다 보면 모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이런 걸좀 경우가 있어요. 하겠다. 네.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하게 되죠. 다문화 가정인데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상은 많이 주시나 봐요. 네. 예. 하면 참가한 아이들 대부분이 그래도 예, 많이 예, 받아가는 예, 편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금 4회째 됐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참가 인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좀 그 반응이나 이런 거는 좀 좋다고 판단되시나 봐요. 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그 아이들이 좀 기다리는 대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다문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좀 많지만 다문화 학생들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할 수 있는 대회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좀 더 진화해서 한국 노래도 부르고 전통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전국 그 다문화 학생 합창 대회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다양하게 아이들의 능력을 이제 그 뽐낼 수 있게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준 대회가 많다고. 네. 네, 뭐 보입니다. 오신 김에 홍보도 좀 하죠. 언제 합니까? 올해 그 4회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그 전국 대회는 10월 중순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네, 주관을 하고. 하고요. 예. 교육부가 주최를 해서 네. 하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일정으로 않으셨고.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미 10월부터 항상 보통 10월에 일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했다 이렇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7월 달에 예. 이제 그 지역 교육청 예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8월에서 9월에 본선 대회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0월에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참가한 아이들이 갔다 온 다음에 뭐 어떤 동기부여나 아니면 뭐 어떤 좀
쉽게 말해서 정말 뭐 즐거워하고 뭐 기분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의욕도 생길 수 있고 좀 많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나요? 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효과가 좀 좋은데요. 예. 그 도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네. 드리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을 받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네,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회를 나왔는데 전국 대회까지 출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서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잘 성장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아이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감이 좋고요. 네,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늘었다고 저희한테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적응도 잘해주고 이쪽 말도 잘하고 그래서 결국 뭐 대회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만약 부모라면 일단 한시름을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선생님.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드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기엔 좀 문제가 심각해서 어떻습니까? 그 일부 학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다문화는 외국인이다라는 편견이 제일 많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학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다문화는 외국인이 아니단데 외국인으로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도 세대 간의 어떤 문화적 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넓게 보면 다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외국인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외국인으로 보는 거 일단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 그러면 일단 그분들은 다 국적 취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한국인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아직은 혈연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색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좀 갑갑하게 생각하는 거는 피부색에 대한 저희들의 잘못된 이중적 잣대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제 동남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역사가 오래됐죠. 만나지 오래된 그분들 생각하시거나 조금 못 사는 곳에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지금 경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시지 피부색이 좀 하얀신 분들을 다문화 가정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의 어떤 잘못된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일하고 있으실 때 또 많이 좀 힘든 점으로 작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백인 또는 흑인 네. 이런 분들은 다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히려 다문화 그러면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 또는 아니면 개발도상국 네. 잘 못 사는 나라 네. 이런 분들을 좀 연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뭐 글로벌 하지만 저희가 정말 성숙하고 정말 제대로 된 글로벌 사회로 나가려면 이거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대접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후진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 이런 인식 변화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다문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넓게 보면 어쨌든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우리가 다문화는 지역과 그다음에 연령과 뭐 이런 거에서 다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단어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도입된 걸 보면 되게 이제 외국 문화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문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혹은 외국인 피나 네. 아니면 뭐 피부색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한국과 국적을 취득해서 하거나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의 그 편견이 그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아마 우리한테 그 자부심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때까지 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잘 살게 되었다. 보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얼마나 살고 있니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인 같은 혹은 흑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사는 흑인들 예, 소위 말하는 미국만 뭐, 외국은 예. 아니지만 뭐 주로 영어권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인이고 이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백인은 원래부터 잘 살았고 흑인도 그게 미국에 있다면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그 나라가 있겠죠. 이제 동남아시아 예컨대 동남아시아도 뭐 잘 살고 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볼 때는 거기보다 우리가 낫다 이거죠. 뭐가 나으냐?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있다 이거죠. 졸부 행세예요. 뭐 모도 아닌 졸부 행세, 진짜 모도 아닌 졸부 그렇죠. 행세. 그러니까 예. 우리 흔히 말할 때 너희 거기는 뭐 얼마 버니? 그리고 거기가 너희 나라에서는 평균 뭐 이제 소득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값이 얼마니?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런 사람들은 아마 우리한테 오면 뭔가 우리한테 경제적 이익을 받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 이주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척도가 어떻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니? 안 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건 너무나 오히려 우리의 높은 문화 수준을 혹은 우리의 높은 전통을 깎아먹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천박해지는 예. 길을 택하는 일이에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사회에서 그것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아마 사회에서 바꾸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뭐 있을 겁니다. 아마 제도적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역시 중요한 것은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요즘 시대 대중매체 시대이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 지금 굉장히 문제 있다라는 거는 모두 동의합니다만은 실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너무 가슴 아프고요. 사실은 그거 볼 때마다 진짜 같은 국민으로서 화도 나고 그럴 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하시면서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좀 차츰차츰 저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 혼자 흥분한 거죠, 이거 아닙니까? 아마 경험이 많이 유학 예,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다문화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원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뭘 하셨었나요? 저 유아들 대상으로 네. 이제 과학을 가르쳤었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걸 하다가 이제 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쉬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다문화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있다. 네. 해보고 싶지 않느냐고 제안을 먼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 코디네이터라는 얘기 들었을 때 일단 다문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슨 뭐 큰 관심이 있거나 그거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인 우리 일반적인 생각 그러셨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준비하신 거나 그런 건 있으신가요? 따로 준비한 거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다문화라는 것을 대학교 다닐 때 전공할 때 잠깐 배웠었어요. 네.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었죠. 그러시군요. 친구가 다문화 코디네이터 있다는 거 얘기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친구가 아마 그래도 장 선생님이 워낙에 아이들 좋아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같이 이제 대학 전공자다 보니까 네, 예. 예, 아이들 좋아하는 거는 그 친구나 저나 똑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장 선생님 나이가 31살이시래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동안이십니다. 동안이신데 아이들하고도 잘 통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말씀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잘 해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그에 좀 카리스마 있게 하십니까? 제가 생각보다 보이는 모습은 유치원 교사라서 네 조곤조곤 좀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에피소드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다문화 학생들을 공교육에 진입시켰던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네네. 제가 처음에 12년도에 처음 일할 때 그 몽골에서 온 아이가 있었어요. 저한테 학교 입학을 하고 싶다고 학부모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처음이다 보니까 방법을 그러네요. 몰랐잖아요. 예, 예. 잘 상담을 못 해준 거죠. 네. 일단 언어가 네. 어머님도 한국말을 잘 못하시고 예, 떠듬떠듬 하시는 그렇죠. 말씀에 저 역시도 빠른 한국말을 쓰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못 알아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건 좀 제가 잘못했다. 이제 그때 느끼고 한 3주 정도 뒤에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때 또박또박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학교에 먼저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요. 그 학생이랑 이제 한번 체험학습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저한테 몽골어도 가르쳐주고, 네, 한국말로도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네. 네, 참
밝은 아이였습니다. 말씀은 조곤조곤 하시는 게 원래 그렇다고 하셨는데 말 속도는 그 이후로 조금씩 더 늦게 하시는 편이세요? 네, 원래 충청도 사람이라 좀 늦는데 네, 더 늦게 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은 경우 얘기해 주셨지만 좀 아쉬운 사례도 좀 있으시죠? 네, 그 중학생 남자아이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와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예비 학교도 잘 다녔고 좀 착실했었는데 이 학생이 일단은 그 학교 규율을 이렇게 받는 게 좀 싫어했었고 네. 본인 스스로도 나는 빨리 취업을 하겠다. 아, 몇 학년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취업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좀 중간에 그만두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뭐 돌아갔나요? 그래서 뭐 자기 나라로? 지금은 한국에서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지내긴 있습니다. 지내는데 네. 그냥 질풍노도 시켰나요? 선생님 그렇게 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래서 말이지만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오래 뭐 지속됐을 때 그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문화적인 규칙도 있을 것이고, 근데 중국은 조금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죠. 이제 네. 그런 거에서 약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무대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알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또 그런 고려 사항들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다문화 코디네이터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놨다고 해서 뭐 시스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심하고 갈 부분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고 데이터들이 아직 안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그 다문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중도 입학하시는 그런 그 국적 어떤 분포 같은 거 어떤 나라들이 제일 많은가요? 입국하고 있는 분포는 처음에는 중국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상담한 결과 우즈베키스탄 쪽이 가장 좀 많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의 특징은 중도 입국이라기보다는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라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잘 알아서. 네,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통해서 외국인 가정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예, 아예 부부가 네. 들어온.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중도 입국 사례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예,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그리고 동남아시아 저희들하고 좀 친숙한 동남아시아 분들도 여전히 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했었던 그 유럽이나 어떤 뭐 그쪽 미주 쪽에서도 여전히 그것은 늘어나고 있나요? 미주도 오고 있고요. 네. 네, 특히 이제 남미 쪽에서 네. 브라질이나 페루 같은 그런 나라도 이제 점차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셨을 때요, 물론 유학 생활과 다문화 가정 이건 다릅니다만 그래도 보시면서 이런 행정 시스템이 있구나, 이런 도움이 있구나 이런 거 보신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예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독일에서는 우리보다는 조금 그런 경험이 많죠. 그쵸, 이미 일찍 됐으니까. 터키 그러니까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가 뭐 있었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경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행정적으로 그 서비스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라는 게 뭐 우리한테 친절 이게 아니라 네.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뭐 그 관청에 가면 당연히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독일에서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다문화 정책이 이제 과거까지는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 혹은 다문화에 있는 그 다문화 구성원들이 와서 이제 뭔가 우리 그 문화에 통합이 돼야 된다, 우리 사회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혹은 이제 앞으로의 그 정책은 다문화가 문화적으로도 공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즉 독일 사회겠죠. 뭐 거기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문화를 우리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그 미래 시대 문화 융합이 되는 그런 발전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도 문화의 정책을,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에 동화되라. 그러니까 단순히 흡수 뭐 이런 문제가 그렇죠.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게 통합이 되는
게 예. 아니라 역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도 늘어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참조해서 우리도 그런 사례들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부적응 학생들이 종종 생길 겁니다. 그죠? 어떤 이유로든 생기는데 그 이후의 대책 혹은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그 다문 학생들이 중도 탈락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경우 대부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수고요. 이제 본인의 취업이나 아니면 이제 검정고시 또는 다른 어떤 꿈을 위해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학원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센터, 청소년 센터로 연계가 돼서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어쨌든 소중한 저희 이제 국민인데 예, 이분들을 갖다가 이런 일로 인해서 잃는다라는 거는 저희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문화 관련해서요, 선생님 이제 지금 문화적인 차원이나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평소 좀 갖고 계셨던 생각이 좀 있으실 겁니다. 뭐 그 얘기 같이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문화라는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붙일 말은 별로 없지만 네. 사실 그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면 다문화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도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예, 예. 또 있어야 되는 예. 그런 경우인데 다문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뭐 어느 정도 이슈가 된 것도 그런 것도 관심이 된 것도 우리 사회가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개방적인 사회다라는 거죠. 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만 본다면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좀 다문화 개방적이었죠. 사회였죠. 그러니까 예. 통일 신라에서 벌써 예. 그 병란도 어디입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통일 예. 신라 시대부터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가야시다 때도 아랍계하고 뭐다 생목인 다 나오고 그렇죠. 있고. 예,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고려까지도 아마 그랬는데 아마 어쩌면 약간 약화된 게 뭐 좀 뭐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증거될 수 없지만 조선 시대 이제 예. 그러다가 구한말에 와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뭐 개방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역사적으로 좀 그 외국과의 그 접촉이 작았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다문화는 세계적으로 혹은 문화사적으로 보면 모든 문화는 다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다문화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고 다문화를 이제 발전시켜서 자기 문화가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앞으로는 그 다문화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이 돼야 될 것이고 뭐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네. 물어보시니까 좀 개인적으로 다문화라는 것은 그 어느 정도의 그 연구 뭐 분야도 제가 뭐 약간 그런 분야도 네. 걸치고 있는데 다문화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역사적인 어떤 발전 단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문화의 그 발전의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뭔가 하면 그 문화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를 수입하는 그럼 일종의 호기심의 단계죠. 호기심에서 어떤 뭐 우리가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 미국인 없네, 뭐 백인이면 전부 다 미국인이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호기심의 단계에서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류할 때도 문제가 없고 숫자가 적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일단.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일종의 뭐 초기에 비해서 중기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문화가 혹은 다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증가할 때죠. 증가한다는 말은 사람과 교류가 많아지고 이제 뭐 그런 요소가 유입되는 건 좋은데 증가하게 되면 역시 그 갈등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 갈등이라는 것은 뭐 대단히 풀기 어떤 게 어려운 경우가 되니까 지금 뭐 문화적 갈등 때문에 마치 그 세계적인 테러도 있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문화적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제 중기 시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 편견이 같이 생기는 거죠. 호기심에서 편견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겠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서구 선진국 같은 제가 말씀드린 선진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경험이 많은 국가에서는 이제 뭐 나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다문화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정착, 네. 다문화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사회에 그 정착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문화, 다문화의 그 여러 다양한 문화, 외국 문화들이 그 사회 내에서 통합이 되면서 혹은 적어도 그 사회 내에 공존하는 그런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통합보다 공존이 더 좋을 수 있겠죠.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공존되는 이 시기를 거치게 되면 이제 문화 융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화가 자신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또 새로 시작되게 또 다문화가 또 수입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중기 갈등의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셔서 잘 적응하고 좀 구조적으로도 잘 저희들의 어떤 사회도 잘 파악을 하시고 하면서 이제 좀 잘 융화가 되셔야 될 텐데 아이들을 만나시는 일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단 그 힘든 점이 있다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아이들을 만나면서 힘든 거는 사실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이 아이는 제가 봐도 이제 초등학교를 가서 이렇게 중학교를 차근차근 가는 게 좋은데 학부모님은 대안학교 또는 이렇게 쉽게 뭔가 빨리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알려달라고 예, 말씀하시죠. 조금 뭐 직업이나 이런 쪽으로 빨리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바라시는 경우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살이 네, 들어오게 되면 예.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인데 중간에 들어온 시기가 공백기가 생겨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최종 학력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를 못 가서 또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행정 서비스가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아이들 학교 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국적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문 학생들에 대한 입학을 공교육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권리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의무교육이 초등학교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많은 학교들이 사실 다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편견이 학교 내에서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문화 아이가 온다고 해서 막 거부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이들이 오는 것만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어떻게 크고 어떻게 자라고 그리고 이 학생들 학교 밖을 나갔을 때 성장해서 나갔을 때 한국 사회의 어떠한 일원으로 자라야 되는지 그것을 좀 더 고민하고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적응하고 이럴 때 학교 적응, 뭐 언어 문제, 친구 문제 뭐 많죠. 친구 때문에 좀 왕따 당하는 경우 뭐 생각하긴 싫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문제되는 어떤 그런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좀 많은가요? 일단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호기심 단계예요. 아이들이 오게 되면 중도 입국하는 아이들이 반에 오면 신기해하죠. 일단 신기하고. 네, 일단 첫 번째 신기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그 아이는 그냥 우리 반의 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조금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그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어야 한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국어랑 역사 과목입니다. 중국 아이들이 한자가 있기 때문에 한자로 소통을 조금 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학교 사춘기쯤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도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잡아주고 잘 다독여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 많은 직업들, 배려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사실이기는 하네요. 학교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고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이제 굉장히 바라보시는 것도 달라졌다 하셨는데 2012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으셨었나 봐요.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법으로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 그 아동 권리 협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셨던 부분들이었어요. 학생이잖아요.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었다. 그렇죠. 한국 학생들도 있고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네. 학생들도 있고요. 그럴 수 저희 있죠.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받아도 되나라는 네. 인식이 좀 많았다면 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니까 네. 와야 된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고 고등학교도 그런 큰 편견 없이 일단 아이가 배우러 왔다니까 일단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 이 아이는 그러면 예비학교를 거쳐서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네.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모난 아이들, 굉장히 개성 강한 아이들 받았을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긴장하시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녀도 저희들 중에 좀 이상한 애가 가면 선생님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전혀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더 많이 더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야 라는 차원이라면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교육자시다 보니 아무래도 더 많은 책임을 저희가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보람도 좀 많이 느끼셨겠어요. 지금 이제 몇 년 되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학교로 보냈는데 학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네. 이런 학교를 알아봐주고 또 이렇게 보내게 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한 학생은 이제 잘 다니고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네. 상급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학부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아기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또 가게 됐다.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럴 때는 정말 보람이 많이 느낍니다. 좀 통계가 좀 있으신가요? 자료가 어느 정도 1년에 몇 명의 뭐 학생들이 와서 이제 몇 명의 학생이 지금 예비학교를 거쳐서 뭐 몇 명 입학하고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나요? 작년 9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그 전에는 보통 연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왔다면 작년 9월 이후로는 거의 20명 가까이가 갑자기 증가를 많이 했어요. 네, 꾸준히 계속 올해도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요. 해마다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매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만 한정이 좀 될 수 있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계신 곳에 이제 저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라고 문의를 오시는 거고 문의 안 하고 바로 학교 바로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한테 많이 좀 홍보가 되고 이런 서비스를 많이 좀 이용해 달라라는 것도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좀 그런데 많이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그게 궁금한 게 지금 그럼 몇 명이나 계십니까? 이 코디네이터 분들이. 코디네이터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밖에 안 된다.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다른 다문화 그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계시는 분들은 비슷한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도? 그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직접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넣어주는 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6명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그렇죠. 교육부에서도 계속 이 공교육 진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는 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선생님 직업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좀 많이 생기거나 같이 지금 뭔가 같이 조율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지만 일단 지금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 교육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면 모든 학생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예, 그런 강사나 아니면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좀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학생들에게 한정짓지 말고 또 다문화에 대해서 성인들에 대한 인식까지도 확장할 수 있도록 예, 하는 부분도 그러한 요구될 것 직업들도 같습니다. 좀 같이 좀 네. 되면 아울러서 병행되고 또 발굴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지금 말씀하신 데 이제 교육 학교 이제 쪽인데 다문화 센터는 생활과 관련해서 그럼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또 예. 생활에서 실제로 뭐 이주해 오신 예. 그 배우자들 그다음에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한국 배우자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느냐 생활을 또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게 하는 그 문제도 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주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남편들이 한국 분이고 외국에서 이주해 오신 혹은 외국에서 오신 분 뭐 결혼을 통해서가 많죠. 어쨌든 그런 분들은 이제 외국인일 때 특히 이제 말씀했던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이런 경우일 때 그런 경우는 이제 결혼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이는 이제 뭐 아이하고도 잘 소통이 안 되고 아이는 이제 학교에서 되게 이제 뭐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남편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나이 차이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외국인 그 가정에 있는 남편들이 왔어야 되는데 센터에는 이제 그런 그분들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거 오히려 그걸 이제 우리 프로젝트 뭐 그런 예.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 그런 센터에 일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생활에서 필요한데 어떻게 지도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야 할 것이고 법률적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겠죠. 우리도 뭐 그런데. 추가적으로 예, 한 번 더 말씀해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전담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들도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층적으로 상담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네.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상담에 대한 부분이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담사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상담이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상담도 이게 좀 개발했으면 하는 그 바람도 있습니다. 처음 일하셨을 때하고 지금의 어떤 인식, 대우, 뭐 어떤 느낌 좀 달라지고 계시나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뭐 그런 대우의 문제나 어떤 인식의 문제 달라진 건 어떤? 원래는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 들어왔을 때는 물론 이제 일종의 계약으로 왔었다면 네네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네. 다행히도 이렇게 전환이 좀 잘 됐고요. 네. 네. 그것도 급여도 큰 아주 큰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네. 시소식이고요. 예. 그리고 급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처음보다 많이 좀 개선이 되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례됨에도 불구하고 좀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좀 하시고 일단 이 직업에 필요한 물론 뭐 원래는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이런 거 하시다가 오셔서 원래 교육에 계셨던 분이긴 해요. 전 선생님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 저거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전망도 좋아.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 거니까 라고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싶은 어떤 자질, 역량, 덕성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5년 넘게 네. 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아이들을 일단 가장 좋아하는 게 먼저 같고요. 네. 네. 본인이 느끼실 때 나는 다문화에 대해서 참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누구나 코디네이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태도랄까요? 뭐 이런 거는 좀 어떤 태도가 아무래도 개방적이고 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협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옆에 있는 상대방하고 소통이 일단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업의 전망도 제가 좀 잠깐 여쭤볼게요. 물론 뭐 이렇게 쫙 보실 그런 건 아니어도 그냥 이제 체험으로 느끼시는 게 있으실 테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다문화 코디네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사라지면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문화 국가가 네, 되어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또 맞습니다. 굳이 이 자리가 없어도 잘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코디네이터 말고 다른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다문화 관련 직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예,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이제 다문화 코디네이터가 없어지면 더 좋겠다. 이제 그럴 때까지는 전망이 있다는데 사실은 뭐 그 직업의 용어 혹은 그 명칭만 바뀔 뿐이지 앞으로 그 관련 일들은 충분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경우에 보면 지금은 제도적인 약간의 교육과 관련된 협소한 뭐 어느 정도 협소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이제 문화적인 수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도도 이제 법률과 제도는 더 넓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수요.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그 다문화와 관련된 혹은 다문화와 연관되거나 다문화를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것은 뭐 지자체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개인 혹은 뭐 사적인 단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당연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데 단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잘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문화 코디네이터로서 이제 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직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꼭 마지막으로 그래도 당부하고 오늘은 내가 떠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문화 코디네이터로서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네,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 아주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이제 그 사람이 중심을 좀 보게 되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좀 더 읽어보자라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참 이 직업이 참 매력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이들이 어떤지, 내가 또 이 아이들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단순히 학교에만 적용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향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성장했을 때 정말 옆에서 협업을 할 수 있고 소통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사실 다문화라는 그 개념이 이게 지금 저희가 써서 자꾸 이렇게 쓰고 아까 조은 선생님도 사실 그 말 자체에 대한 어떤 어폐 문제를 좀 집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성숙한 사회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개방성 있고 저희 스스로도 좀 멋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지 않고는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와중이고 또 많은 직업들을 또 어떻게 서로 간에 배분을 해서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체 세계적인 문제를 저희가 지금 저희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다 전체 세계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는 확실히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게 몇만 달러 국가다 어쩌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는 다음 저희 신직업의 발견에서도 이 다문화와 관련된 직업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와중에 또 저희들이 또 변한 모습도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가정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더 이상 이들을 바라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에도 격이 있다고 하죠. 사람에게 인격도 있고요. 그런데 국가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격을 제대로 맞게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하는 그런 민족의 어떤 저희 정신에 그런 멋진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고구려 이런 것만 이렇게 광개토 대왕이 땅 많이 차지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고구려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그 많은 북방민족과 함께 저희들의 문화를 함께 이루어서 멋진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잊고 나서 그냥 땅 조금 넓었다라고 좋아하는 것들은 저희들 스스로가
국격을 좀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법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로 좀 다가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꽤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흥분해서 말만 많이 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같이 나눴던 얘기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고민하시고요. 다문화에 대한 많은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